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금 조국 장관님의 사퇴 이후로 이제 충격을 받으신 시민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잘 버티셨죠, 대보면. 그렇지만 지금 사퇴를 하시고 나서도 검찰의 이런 그 반인륜적인 그리고 인권을 무시한 이런 권한 남용에 인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고 얼마 전까지도 지금 오늘인가요? 오늘까지도 검찰 수사를 받고 내 종량과 지금 제가 아는 분의 들은 바로는 이제 한쪽 눈이 원래 실명이 되셨는데 나머지 한쪽 눈마저 실명된 위기라고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뇌 종양으로 인한 신경을 건드려서 실명이 위기가 오신 게 아닌가, 위험이 오신 게 아닌가. 그만큼 상태가 매우 심각하신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또 하라고 했는데 그거 이제 소환 조사를 이제 건강상 못 하겠다고 해서 그 병원의 진료 기록을 이제 병원 기록을 이제 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불만을 가지고 또 검찰이 또 이런 식으로 또 시비 거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고 사람 목숨을 어떻게 이렇게 도대체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건가 잔인하게 그지없는 이런 행태를 보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국민들이 촛불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고 뻔뻔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또 촛불을 시민을 향해서 거의 인륜 사법 테러라고 얘기하고 있고 변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언론사도 그렇고 기레기 언론들도 그렇고 또 대학생들을 대표한다는 식으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행동하는 그 매국노 집단들 친일 매국노 집단들까지 합세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적폐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를 여러분들은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촛불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저 또한 한 주 쉬려고 했는데 체력이 너무 부담이 돼서 근데 쉬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느꼈고 버스 대절을 하면서 또 이번 주에도 올라가야겠다 싶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 이번에는 국회로 이제 가게 되었죠. 물론 이제 서초동에서 나머지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국회로 가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곧 29일 다가오는 29일에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올라온 그 공수처 설치 법안이 두 가지가 잡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법안을 29일에 상경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고 그때 우리 시민들은 우리 지금 여당 민주당이나 그리고 야당 제가 정말 싫어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반대할 것이고 공수처가 설치되었다는 뜻은 정치검찰은 더 이상 이제 손을 못 쓸 수 있는 상황이 온 거거든요.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죠. 왜냐면 검찰을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설치하자고 하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같은 그런 야당, 그 적폐 야당들은 지금 공수처 설치가 또 다른 권한의 도구다른 식으로 핑계를 대고 있는데 지금의 이 행태만 봐서도 공수처 설치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을 자기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 무조건 해야 되고 민주당 안에서도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의원이 있으면 강력하게 국민의 힘으로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외치기 위해서 우리는 국회에 가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검찰의 이 행태를 다시 규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서초동에 모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전세버스와 그리고 지금 이번 주 다가오는 금요일에 대구 안에서도 이제 검찰 개혁을 위한 촛불 이제 행동이 이루어지는데 촛불 문화제가 진행될 예정인데 그 과정 속에서
서초동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께서 되게 비난도 많이 당하고 비아냥거리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제가 올린 그 웹자보를 가지고 다른데 올리셔가지고 제가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찐빵가, 전 자세히 그 단어를 잘 모르겠어요. 찐빠 집단들이다. 금요일에는 법원에서 하는데 왜, 대구 법원에서 하는데 왜 서울 가서는 국회에서 하냐, 비아냥거리듯이 글 쓰고.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검찰개혁을 외치는 이유는 근 10년 전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을 위한 그 바람을 지금 변한 거 하나도 없는 걸 우리도 느끼고 있고, 그것을 그분의 그 목표, 검찰을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는 그 바람을 우리도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왜 서로를 비난하고 칼을 겨누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재명 지지자도 아니고 관심도 없거든요. 저는 솔직히 어떤 정당, 어떤 지지자, 어떤 인물을 지지하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 주권은 나라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헌법 전문에도 있고,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저는 누군가를 지지하지 않아요. 정치인들을. 오로지 직접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도 변한 거 하나 없는 대구 이 바닥에서 그거를 타파해보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앞에서 피켓 들면서 국회 정상화 시켜라, 그때부터 외쳤던 거고, 그때부터 모였던 사람들이 모여서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을 조직했고,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자유한국당 해체 집회를 같이 함께 하시는 분도 같이 함께 해왔고, 그렇게 이어왔습니다. 좌고우면 할 여력도 없고 솔직히 여유도 없습니다. 특히 대구 이 바닥에서는 사방이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고, 그들이 가짜뉴스 여론 조작하는데도 다 속고 있고, 매일이 현수막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 서명받고 있는 이런 바닥에서 누가 누구를 칼로 겨누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립니까?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저는 솔직히 서초동 가시는 거 말리지 않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서 외치든 국회에서 외치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검찰개혁을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서로 존중해야 되는 게 연대하는 것이고 큰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비난하지도 않았는데 왜 저까지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시는 겁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졌습니까? 저도 먹고 사는데 바빠 죽겠는데 버스 불러가지고 지금 한 주 쉬고 싶었는데 허리 아파가 죽겠는데도 지금 참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좋은 소리 하나 없고 비아냥거리긴 하고, 그분들 진작에 대구 자한당 앞에서 같이 힘써 주셨으면 정말 큰 힘이 되었을 텐데 나오지도 않으셨으면서 이제 와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셔도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현 정부를 위해서,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를 위해서, 저는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님이 하고자 하셨던 개헌, 국민 개헌을 이번 총선 때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개헌 안에 직접 민주주의를 위한 법안이 다 담겨 있습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그리고 청소년 참정권부터 시작해서 국민 발안제까지, 그리고 헌법 정문에 민주화 투쟁을 했던
수많은 국민들의 그 열망과 그 역사를, 올바른 역사를 새기기 위한 그 제대로 된 헌법 개헌을 그렇게 지지하시고 하시면 함께 외쳐셔야 됩니다. 저는 이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 하면서 매주 주말마다 국민수안제 서명도 받았었거든요. 이걸 왜 하냐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해서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도 끝까지 했습니다. 그때 정말 같이 하시는 분도 정말 지치지만 끝까지 함께 했었고, 그거 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주말에 놀러 가고 싶은데 저도 신혼인데 놀러도 못 가고 나가서 서명운동하고, 신혼이라는 그 달콤한 그 시간을 1년 2년을 거의 다 허비했습니다. 지금 그래도 제가 앞으로 제가 낳을 제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된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제대로 된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로 비난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정치 지지자를 지지하지도 않고 저도 그 사람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여러분도 진정한 깨어있는 시민들이라고 하시면 저는 적어도 자한당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자한당인가요? 자한당 이렇게 비난할 그 의지 가지고 자한당 좀 비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한당 정치 잘못되고 있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국회 발목 잡고 있는 이 상황, 지금 국정 분열되고 있는 이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이 지금 집단들의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알겠어, 내가 너희들 마음에 안 드는 거 알아. 나도 너희들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지금만큼은 우리 힘을 합치자. 뭐 그런 얘기들 좀 뭐 간혹 쉽게 얘기해 들어서 반지의 제왕이나 뭐, 네, 갑자기 뜬금없지만 영화 반지의 제왕도 보면 절대 권력을 없애기 위해서 함께, 서로 적이었지만 함께 힘을 합쳤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절대 권력을 지금 국민의 편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지금은 하나의 원정대를 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로 손을 내미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봅니다. 서로 손을 내미셔서 이제는 내려놓자. 지금 국회에서도 지금 제가 제가 뭐 개국본 쪽에도 있고 조선의열단 쪽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서명 받는 거 하지 마시라. 특정 정치 지지자 서명 받는 거 하지 마시라. 그럼 우리가 외치는 큰 대의를 보는데 큰 방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반대쪽이라 하기도 그래요. 그 매국노 집단들, 토착 왜구들이 수단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안 그래도 기레기들 뭔가 해먹으려고 별 난리 지기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들이 헤헤대거리고 비웃고 그런 놀림감이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분간 거기서도 안 하기로 이제 얘기를 했고, 저는 솔직히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마음만 맞는다면 그냥 손을 내밀고 해서 서초동 국회 동시에 해가지고 의원방송도 하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게 가장 큰 힘입니다. 지금 현 정부에 누가 누구를 싸울 여력이 없습니다. 네, 그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고, 뭐 지금 관련된 한번 지금 뉴스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지금 여의도 촛불이 19일 시작되고 이제 뭐 이거 신문 기사까지 올라갔더라고요. 패스트 트랙 처리까지 무기한으로 할 예상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저희 집회하는 내용을 담았고, 뭐 연합뉴스 이런 데서도 지금 29일 날이 지금 제일 지금 상황이고, 네, 이전 대표도 지금 동수첩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제 강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네, 강하게 가야죠. 네, 강하게 가야 되고, 네, 좀 짧게 하겠는데
네. 저는 뭐 이 방송에도 여기도 나왔다시피 이 보여야 되는데. 네.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의도건 서초동이든 상관이 없다. 우리 모두가 촛불을 들여야 되고 서로 비난하지는 말자고요, 솔직히.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 네, 꼭 말씀드렸으면 좋겠고. 서초동이든 어디든 가서 만약에 버스 같은 거 힘드시다 하면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비난만 안 하시면, 욕만 안 하시면. 이미 저 너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지금. 왜 이러시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러려고 지금 이걸 했나. 화도 안 나요, 솔직히. 화낼 필요도 없고. 그 힘으로 토착 외구한테 화내야죠. 네. 그리고 공수처 설치, 그리고 29일날 모든 걸 집중해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그걸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민주당 및 정의당과 같은 그런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문자 행동을 통해서 공수처 반드시 법안 통과시켜야 된다. 그거를 저는 문자 행동을 꼭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야당 같은 경우도 강하게 문자 행동을 통해서 압박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무조건 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게 국민 주권의 힘입니다. 그게. 네. 얘네들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자기들 끝까지 뻔뻔하게 할 거예요. 근데 해야 돼요. 네, 저는 꼭 해야 된다. 문자라도 보내고 전화라도 해서 압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여기 지역구인데, 네, 자기 지역구라도 해도, 자기 지역구 야당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공수처장 가야 돼. 지금 뭐 여야가 중요하냐고. 검찰 개혁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 외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9일이 고비입니다. 29일날 제가 뭐 버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날 모든 걸 다 쏟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공수처 설치 총력을 해서 정말 만약에 불행하게 많이 힘들어진다면 저는 자유한국당 앞으로 향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뭐 지금 선거법에 걸릴 수도 있고 지금 뭐 여러가지 상황이 좀 그렇긴 해요. 그렇지만 그거를 피하면서까지 가서 외쳐야 된다고 봐요. 네. 그 선거법을 잘 해당되지 않도록 그 국민의 힘으로 외치면 되거든요. 네. 국민의 열망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이 네, 국회 솔직히 검찰과 내통하고 있는 이 집단들의 규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정치검증. 그래야지 그 집단들, 이 토착 외구 이 당들을 강하게 처단해야지 검찰의 힘이 떨어지게 돼요. 얘네들이 정치검찰 얘네들이 자유한국당이나 이 당원 그 의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더 외쳐야 된다고 보고, 또한 기레기 언론들 또 함께 우리가 처단해야 되고, 그 기자 뭐 어떤 뭐 TV조선이나 뭐 조선일보에서 이상하게 나왔더라고요. 뭐 기자들을 뭐 만약에 뭐 시민들이 막 이상하게 여긴다, 압박한다, 성희롱한다, 뭐 알려에서 그 하나 했던 거 그 하나만으로 그 성희롱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런 식으로 막 되게 안 좋게 쓰는데 누가 그거는 진짜 너무 악의적인 기사고, 국민들 하나하나가 진짜 제대로 기사 이상하게 쓰는 기자들, 네, 기자들 뽑아가지고 강하게 항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론사에. 네, 지금 언론사는 지금 기레기 언론들의 그 행태는 지금 언론이 거의 우리나라 언론이 사망했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사람도 그렇게 느껴지지만 왜 중립적인 보도를 하지 않고 왜 그 검찰 측의 보도를 중심적으로 하는 건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 진짜 강하게 분노해야 되거든요. 네. 아무튼 이제 우리가 분노해야 될 상황이 너무나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발악을 해도 뻔뻔하게 할 자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질릴 때까지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의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저는 하나로 뭉쳐야 된다고 봅니다. 조국 장관님이 물러나시면서 검찰개혁은 국민에게 맡기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국민이 이게 맡겼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그에 상하는, 그분이 원하시는 그 상하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깨어있는 행동, 그 열린 행동, 노통님이 말씀하신 꽉 찬 버스 안에서 함께 태우고 가야 되는 그 상황, 그것이 연대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보의 힘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뭐 진보 보수라고 저는 보수라고 생각하지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보수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보수라고 보고, 저는 지금은 절대 권력을 없애기 위해서, 파괴하기 위해서 함께 원정대를 꾸려야 된다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 마음 힘들겠지만 조금은 내려놓고 남자답게, 사나이답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버스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대구 바꾸기 위해서 올라가야죠.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또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집회랑 전세버스 관련해서 디테일한 안내 같은 거, 소식이나 정보들을 네, 그 조지라 친구와 함께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